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2일 저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였었는데 거기에서 몇몇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당론으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런 건 아니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졌다. 이 모아진 총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결국 당론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율투표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당론을 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걸 이제 몇몇 언론 매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유발언 때 나온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영장 청구는 무리하다. 그러니까 부결이 맞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전재수 의원의 방송 같은 데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같은 걸 자기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봤는데 검찰이 낸 내용 자체가 웃기다. 부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결국 총선 승리가 중요한데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의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체포동의안은 부결인데 부결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단서를 좀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결까지는 해주겠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전략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내년 총선에 어떻게 임하겠느냐. 어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넌지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느냐. 이번 부결은 해주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나중에 또 기자들한테 나와서 이 얘기는 그냥 곁가지다 이렇게 넘어갔더군요. 어찌됐든 간에 비명계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시키는 거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주 또 방송에 나오는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야 잘 모르죠.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근데 이제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른 의원이 전재수 의원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어제 얘기죠. 점심을 먹었는데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액션이 뭐냐? 이재명이 취할 액션이라는 게 뭐냐? 적어도 서른 의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하고 제가 이제 기자와 정치인으로서 만난 거는 한 25년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지난번에 대표를 놓고 겨뤘던 사람이고요. 이낙연계의 좌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직을 내려놔라 내지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런 것들을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서른 의원은 직격탄을 날렸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른 의원의 스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점심에서도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이대로 가서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느냐. 대표직을 내려놓고 법률적인 대응을 해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설명을 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른 의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러면 서른 의원이 얘기하는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서른 의원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른 의원이 그냥 없는 말을 지어냈다? 그 가능성도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거보다는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취할 액션에 대해서 뭔가 들은 게 있고 그 정도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체포동의안 부결 쪽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액션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분석입니다. 뭐 서른 의원 본인은 기자들한테 그 후에 나와서 이게 뭔지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27일이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데 이때 이제 뭐 부결은 확실시 되는 거고, 근데 이탈표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탈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상민, 조홍천 뭐 몇 표 빼놓고서는 이탈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압도적 부결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일종의 전폭적인 재심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률적으로야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에 대항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동력은 확보가 되는 셈이죠.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야 부결됐다고 하면 이제 불구속 기소도 재판될 텐데 그게 뭐 당에 있는 소속 의원들이 밀어준다고 재판에 가서 무죄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적 대응인데, 자 그러면 부결됐을 때 이제 나는 당에 국회에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직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스타일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것도 근데 가능성이 하나로 거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끌어들이지 않겠다. 내가 민주당의 대응과 이재명의 대응을 분리하겠다. 이런 요구들을 사실 여러 사람이 해왔고, 뭐 심지어는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천명하느냐?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배지를 단 거는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이용한 첫 번째 방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가 된 거는 자기 개인의 국회의원 그 배지라는 이 방탄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더 강력한 2차 방탄을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방탄조끼를 벗어버릴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저는 그래서 아마도 재신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재신임이냐? 전당대회에서 77.7%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죠. 그걸 믿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은 나에 대한 그 당원들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신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지는 뭐 중앙위원회 뭐 투표를 통해서, 근데 중앙위원회 정도 가지고서는 아마 조금 약할 거고, 전당원 투표 같은 거 이런 것이 하나의 재신임 카드가 될 수 있죠. 내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겠다. 자, 이재명이라는 이 카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를, 그런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전당원 투표라는 이런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재신임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는 계산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되느냐 부결돼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입니다. 2월 13일과 14일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 그러니까 그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 가결시켜야 한다가 49.2%고요. 아니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니까 가결시키면 안 되고 부결시켜야 한다가 43.6%입니다. 뭐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의외로 부결시켜야 한다가 꽤 많습니다. 43.6%면. 그런데 전당원 투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당원 투표는 누구한테 투표하는 거죠? 민주당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하는 거죠. 이 똑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의견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가결시켜야 한다는 게 9.5%. 아니다. 이거는 정치보복이고 탄압이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85.6%입니다. 해보나 마나죠. 전당원 투표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예측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또 이제 친명계에서는 자,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드디어. 일종의 그 대표직에 대한 중간평가.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래서 이 의미를 되게 막 부각시키려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결과는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재신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의 9대1 수준으로 민주당 지지자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조사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하인 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고 서른 의원한테 아마도 약속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른 의원은 뭐 설마 그거에 속기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도 없고 무슨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귀국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일단 부결시키고 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보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가장 서른 의원이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부결 이후 액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바로 재신임 투표.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 이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런 거 하면 어떻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안 하죠. 이재명 대표가. 그거 했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벌써 딱 내다보고 전당원을 상대로 한 재신임 투표를 했을 경우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뻔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승부수가 아니고 꼼수가 되는 거죠. 꼼수. 그런 의미에서 자, 많은 언론 매체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 액션이 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 아닌가. 근데 뭐 군데 물어보니까 뭐 딱히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 액션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꼼수, 그러니까 재신임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전략, 이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 뭐 조금 두고 보시죠. 뭐 이제 뭐 진짜 이런 액션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의 좌장이라는 서른 의원한테 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액션이라는 것이 제가 분석하듯이 만약에 전당원 투표와 같은 재신임 절차라면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신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재신임의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갈 거라고 봅니다. 한 달쯤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재판 시작하죠. 선거법 위반 재판 3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거 기소, 대장동 배임, 성남FC 기소하죠. 기소하면 그거 공판 준비 기일 그거 이제 막 열고 아마 4월이나 5월쯤에 재판 시작할 텐데, 자, 그런 즈음에 지금 이 당원들을 상대로 한 형식적인 재신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약발이 한두 달 가긴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서른 의원한테 얘기했다는 뭔가 부결 이후의 액션, 그게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